사회적 문제를 여러분께 고발하는 말좀입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힘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4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가게 사장님이 코일9로 인해 장사 안 돼서 월세를 밀리자 알바생 내보내고 혼자 버텨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게 됐습니다. 코일9가 지금 정부 때문이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영업자 지원금을 더 많이 줬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한 부부가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여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로 다시 가려는데 마땅한 전세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의 양도세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값이 폭등했으면 이미 부자 된 거잖아요. 아파트 살 때의 세금 폭탄과 수천만 원의 양도세 합쳐도 폭등한 아파트 값에서 시세 차익 본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3억 원의 집을 샀는데 5억 원으로 올랐어요. 2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세금 폭탄이라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아보죠. 표를 보면 3억 원에 샀으니까 6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85회배 초과시 0.2%가 추가되죠. 부부가 전세 살다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내 집이라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또 자녀들도 있으니 85회배 약 26평보다는 넓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총 취득세는 1.3%가 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90만 원이네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말이죠. 게다가 이 표를 보면 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수도권은 4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비수도권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집의 면적은 상관이 없고요.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1년에 7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 수당 등 외적인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매월 583만 3,333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 혼자 연봉 7천만 원 이상이면 돈을 아주 잘 버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감면율은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이고 그 외에는 50% 감면이니까 50% 감면에 해당되네요. 좀 전에 계산한 취득세 390만 원에서 50%를 감면하면 195만 원입니다. 이게 세금 폭탄인가요? 시세 차익에서 2억 원을 벌었고 세금 폭탄인 취득세 195만 원을 내면 1억 9,805만 원 이득 본 건데도요. 연설한 분 말의 결론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진짜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는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코일9 때문에 자영업자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치료비 등 코일9에 관련되어 어쩔 수 없이 쓴 돈이 얼만데 코일9 때문에 사용해야 할 돈 그냥 무시하고 아껴 써야 맞는 건가요? 대통령이 회사 장만하고 국정농단 하는데 사용한 돈은 코일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돈과는 금액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 줄 때 소득 하위 몇 %까지만 준다고 하니 소득 상위권들도 다 지원금 줘야 한다고 박박 우긴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돈 많이 썼다는 말을 할까요?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 아닙니까? 잘된 것들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많았는지 비율의 문제죠. 다른 정부에 비교하면 잘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코일9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즌2로 국정농단하고 이명박 정부 시즌2로 창업하고 전두환 정부 시즌2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즌2를 원하시나요?